부천시의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 사업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 해피 700 평창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제47회 행성 국민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여수시가 대규모 어류 방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은중앙도서관이 지난 5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균형 발전과 문화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수험생들의 긴장과 불안을 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초를 소개했는데요. 오미자와 구기자, 산수유, 인삼 등이 담을 강하게 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긴장과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모두에게 참 좋을 것 같죠?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부천시가 올 상반기 대단지 아파트와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를 권장해 왔는데요. 처음엔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최근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물 번호판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도로명 주소 도입 당시 설치됐던 통일된 표준 디자인에서 벗어나 건물의 외관과 규모에 걸맞은 다양한 건물 번호판이 부착돼 자연스레 시선을 이끕니다. 야간에도 더 밝아졌습니다. LED나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 빛을 내는 건물 번호판은 밤에도 쉽게 눈에 띄어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가 올 상반기 대단지 아파트와 대형 쇼핑몰 170여 개소를 대상으로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를 추진했는데 6개월여 만에 100여 개소에서 설치를 마쳤습니다. 하루에 수천, 수만 명이 지나치는 건물, 주민과 상인들이 직접 설치한 자율형 건물 번호판은 도로명 주소를 알리는 것은 물론 건물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신축 또는 증축하는 모든 건물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건물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 계획서를 첨부하게 해 자율형 건물 번호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는 자율형 건물 번호판은 도로명 주소를 알리는 것과 더불어 도시의 미관에 살리는 하나의 디자인 요소라며 자율형 건물 번호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부천 시민들의 즐거운 생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시민 아트밸리가 올해 본격화했는데요.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생활문화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부천 곳곳을 들썩이게 만든 생활문화 페스티벌 현장 함께 보시죠. 화려한 밴드 사운드, 보컬의 애잔한 목소리가 가슴을 울립니다. 청소년들의 멋진 댄스 타임, 통기타의 아름다운 선율과 이색적인 하모니카의 화음까지 다양한 공연에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어느새 꽉 찬 거리의 객석, 사람들의 박수가 터집니다. 제1회 부천 생활문화 페스티벌, 밴드, 댄스, 오케스트라, 합창 등 14개 장르 120여 동호회가 참가해 그동안 연습한 기량을 선보였는데요.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주부에서 직장인까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막연한 호기심과 관심에서 시작한 취미생활, 이제는 삶의 활력소가 됐는데요. 공연 전 긴장도 잠시, 이내 무대, 그 짜릿한 매력에 빠져 예술에 대한 열정을 마음껏 뽐냅니다. 저희 밴드는 대학교에서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 마음 맞는 선후배끼리 모여서 결성하게 된 밴드고요. 지금 5년째 열심히 직장에 다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모여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이번에 다락이라는 이 큰 행사를 통해서 무대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기회가 생겨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활동하고 연습해서 더 실력 향상을 할 수 있는 밴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부들이 이렇게 모여서 없는 시간 쪼개서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배우면 배울수록 굉장히 기타가 어렵더라고요. 네. 어쨌든 배움으로써 굉장히 즐겁고 삶의 활력소가 넘칩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연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상동 홈플러스 광장을 비롯해 부천역 남부광장, 오정대공원 등 모두 5곳에서 진행됐는데 가을빛이 완연한 주말, 나들이 나온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생활문화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생각보다 수준이 너무 높아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저나 우리 애들이나 저런 동아리 활동 시키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요. 한편 시는 이번 생활문화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부천시 생활문화 헌장을 공표하고 자유롭고 지속적인 생활문화 활동의 토대를 다져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문화 동호회의 연습 공간 확대와 교육, 무대 마련 등 제도적, 정책적 후원을 강구하고 생활문화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 함께 즐기는 생활문화. 생활문화와 함께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지난주 평창에서는 2015 해피 700 평창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올해 처음 막을 올린 이 축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는데요. 그 현장의 모습 강소라 리포터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5일 평창 시가지 축제거리에는 총 7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만찬이 열렸습니다. 2015 해피 700 평창 페스티벌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 행사는 가을로의 초대 평창 대연회라는 이름으로 마련됐는데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평창의 향토 음식으로 만들어진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모든 축제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상인들이 음식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이 먹는, 그래서 지역 주민이 축제 참여하는 뜻에서 대연회를 해가지고 우리 화합, 또 지역 주민이 축제를 왜 해야 되는가, 축제의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대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올해 처음 열린 대연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군민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기획됐습니다. 더불어 한 해를 보내는 군민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을 성공 개최를 위한 자리이고 또 평창군의 향토 음식, 전병이나 메밀부치기 축제에 메밀부치기를 먹으면서 또 우리 평창을 알리고 평창 군민이 화합과 단합을 하기 위해서 이 주관을 했습니다. 이날 만찬은 다양한 평창의 향토 음식으로 차려졌습니다. 메밀부치기와 전병은 물론 곤드레밥과 송어회, 감자전 등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먹을거리가 눈길을 끌었고 올해 수확한 옥수수, 감자, 사과 등 특산물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평창 생막걸리, 봉평 메밀막걸리, 개촌 옥수수 막걸리 등 특산주를 준비해 잔치에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아마 전국적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갖고 못 보던 사람도 볼 수 있고 또 못하던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자리가 아무나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오브제 기획하고 하셨던 분들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딱 했을 때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같네요. 가을 만찬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 건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대연회가 진행되는 동안 무대에서는 7080 통기타 공연과 가을과 어울리는 클래식 연주 등이 어우러져 낭만적인 평창의 가을밤을 완성했습니다. 평소 가장 분주한 평창 시가지 거리가 이 시간만큼은 여유롭고 넉넉한 주민들의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창군은 이처럼 지역 주민 화합에 중점을 둔 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평창 대연회 만찬을 통해 우리는 깊어가는 평창의 가을을 함께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한 끼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처럼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하나 되는 기분 좋은 행사가 평창군 곳곳에서 더욱 많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해피700 평창 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인 개그맨 이수근과 함께하는 가을 소풍 평창 사과데이가 열렸습니다. 지난 4일 평창읍 시가지 축제거리에서는 개그맨 이수근과 함께하는 가을 소풍 평창 사과데이 이벤트가 열려 평창의 명품 농산물로 자리 잡고 있는 평창 사과를 소재로
가족과 연인, 이웃 동료 등에게 말하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을 사과하며 소통하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지역 어린이들과 선생님이 백설공주와 난쟁이로 분장하고 사과를 나눠주는 사과 퍼포먼스는 사과의 백설공주 스토리를 덧붙여 평창 사과데이 주제와 잘 어울려져 이번 축제의 새로운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평창 바위공원 마케팅을 위한 사진 촬영 릴레이 이벤트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제1회 햇빛칠회 평창 페스티벌 축제를 맞아 지난 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평창읍 중리에 조성된 바위공원 마케팅을 위한 평창군 숨겨진 전설을 찾아라 바위 사진 릴레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바위공원에 조성된 평창군 전설이 숨겨져 있는 바위를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과 함께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작성해 평창 관광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제47회 횡성 군민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군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횡성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제47회 횡성 군민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횡성 한우축제 기간에 맞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횡성 한우축제와 함께 즐기는 문화체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는데요. 총 2,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육상과 축구, 족구, 배구 등 9개 종목의 운동 경기와 줄다리기와 단체 줄넘기, 제기차기 등 4개 종목 민속 경기에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횡성군이 한우 사육 농가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선정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우 농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0월 7일 횡성 한우축제 개막식에서는 자랑스러운 한우 농가상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한우 발전 유공부문, 고급육 부문, 번시구 부문 등 총 3개 부문에 박수경과 신영선, 엄기철 농가가 선정됐는데요. 수상자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읍면과 축산 관련 기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중 선정됐습니다. 여수시가 대규모 어류 방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안의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자원량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가망만 해역을 중심으로 4억 5천여만 원을 들여 감성돔과 점농어 등 모두 7종 110만여 마리의 어린 물고기를 방류합니다. 이번에 방류될 지역은 인공호초와 바다숲이 조성돼 자연산 어류 서식이 가능한 곳으로 방류 사업을 통해 고갈돼 가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민 소득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가 평생학습센터와 멀티미디어 기능을 함께 수행할 지역의 대표 도서관을 웅천지구에 새로 건립합니다. 시는 모두 150억 원을 들여 오는 2018년 개관을 목표로 웅천지구 저수지 위쪽 6,5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시립도서관을 새롭게 건립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에 있는 도서관 대부분이 낡고 오래된 데다 여서 문수지구 인근에 시립도서관이 한 곳도 없어 신시가 지은 웅천지구에 도서관을 건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 설립 때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 대상은 공장 설립과 장업 사업 계획 승인, 각종 개발 행위 허가 등 모두 28가지 종류로 민원인이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최소한의 약식 서류만으로도 인허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사전심사 청구제를 이용할 경우 평균 10일 이내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포은중앙도서관이 지난 5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포항 시민들의 도서기증 운동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막바지 개관 준비가 한창인 포은중앙도서관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 문화의 한 중심이 될 포은중앙도서관이 5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포은중앙도서관은 총 장서 7만 3천여 건으로 기존 도서관 자료 총 3천 권, 신규 구입 도서 3만여 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개관을 앞두고 시민들의 도서 기증 운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만여 건, 7,500만 원의 도서 구입 기부금이 모아진 가운데 시는 이달 말까지 시민 기증 도서 선별 작업을 거쳐 총 10만여 건의 장서를 갖추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포은중앙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열람실 외에도 1층 만화자료실, 유아자료실, 어린이자료실, 3층 디지털자료실, 4층 어문학자료실 및 향토자료실, 5층 일반 자료실 등 각 층별 다양한 자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화 자료실 운영에 발맞춰 다양한 독서 진흥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도 운영할 계획이며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모바일 앱, 상호 대차 시스템 등 첨단 시스템을 갖춰 시민 편의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세계 군인들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2015 세계 군인 체육대회가 문경을 비롯한 경북 일원에서 펼쳐졌는데요. 포항시에서 열린 경기 모습 전해드립니다. 2015 경북 문경 세계 군인 체육대회가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경북 8개 시군에서 개최됐습니다. 포항에서는 요트, 고공 낙하, 해군 5종 등 4개 종목이 영일대 해수욕장과 해병 1사단에서 진행됐는데요. 이강덕 포항시장은 7일 세계 군인 체육대회 경기가 치러지는 해병 1사단을 방문해 대회장의 선수 및 임원들을 비롯해 조직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한우의 고장 횡성의 대표 먹거리 축제인 제11회 횡성 한우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려 83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 축제는 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으며 지역 축제에서 글로벌 축제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숱한 화제와 기록을 남겼던 5일간의 생생한 축제 현장, 숨바꼭질에서 만나보시죠. 전국 최고의 횡성한우와 역대 최고의 프로그램이 가득했던 5일간의 흥겨운 축제 한마당. 제11회 횡성한우축제가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횡성한우 최고예요. 횡성한우 최고예요. 맛있다. 이번 축제는 지난 5일 동안 축제장을 찾은 수많은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먹거리 축제라는 명성을 재확인했는데요. 특히 맛보소, 즐기소, 쉬어가소의 슬로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맛과 재미, 힐링의 3박자를 고루 갖춘 역대 최고의 축제였다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횡성한우축제의 큰 성공 뒤에는 횡성이 키워낸 명품 브랜드 횡성한우가 있었습니다. 마블링이 촘촘하고 육즙이 풍부해 감칠맛이 도는 횡성한우가 전국의 미식가들을 열광시키며 축제 알리기에 앞장섰는데요. 올해 역시 횡성한우를 맛보기 위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천여 명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초대형 셀프 식당이 가득 메워지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진짜 고기가 너무 입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살살 녹고 난 소고기를 이렇게 많이 사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고 부드럽고 소스니 뭐 상추니 이런 게 모두가 너무 맛있어요. 횡성한우 축제에서는 한우 외에도 다양한 먹거리를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한우 곰탕, 설렁탕, 해장국 등 한우를 이용한 일반 음식은 물론 전통 주막에서 먹는 횡성의 향토 음식도 일품인데요. 맛있는 먹거리로 입을 즐겁게 한 방문객들은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 마당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소를 테마로 한 농경 체험을 통해 옛 농경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한우 외양간을 둘러보고 소 밭갈이 체험에도 동참해보면서 횡성한우와 추억 쌓기에 나섰습니다. 농경 문화 체험은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밭을 이렇게 열심히 많이 갈았다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이벤트도 선보이며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머슴돌이라는 큰 돌을 들고 정해진 거리를 누가 먼저 돌아오는지 힘과 스피드를 겨루는 머슴돌 들기 대회. 한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스포츠인 천하장사 씨름대회도 방문객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서 첫 번째 천하장사를 배출했습니다. 이번 축제 이벤트 중 단연 으뜸은 바로 초대형 풍선 퍼레이드입니다. 10m 높이를 자랑하는 초대형 한우 풍선의 등장만으로도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충분했는데요. 이 한우 풍선을 따라가며 퍼레이드를 하는 동안 축제장에 모인 사람들은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횡성 한우 축제가 나이와 인종을 초월하며 화합의 장이 되어준 겁니다. Сегодня точно фестиваль мяса и очень вкусную говядину поели. И вообще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много замеч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и вкусной еды, очень много вкусной еды. Моя подруга приехала специально ради того, чтобы участвовать в фестивале. 축제에 참가한 외국인들은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외국인 서포터즈로 이번 축제의 경험담을 자국 SNS에 올리며 세계 곳곳에 횡성한우 축제를 전파했는데요. 횡성한우 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횡성한우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다양한 문화 공연입니다. 개막식 축하 공연을 비롯해 지역 예술단체의 공연, 지역 방송사들의 공개 방송 등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공연이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문화 공연을 통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문화적 욕구도 충족하는 등 횡성 한우 축제가 마련한 힐링의 시간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이 밖에도 축제장 곳곳에 마련된 벤치, 수상 카페, 포토존 등도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었는데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면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해 봅니다. 10월 7일부터 5일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최고의 먹거리 축제, 제11회 횡성 한우 축제. 남녀노소, 국적 불문 모두 함께 어우러져 축제를 즐기는 사이에 어느새 폐막식 일정을 끝으로 축제가 마무리됐는데요. 행복했던 5일간의 축제는 끝이 났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눴던 시간만큼은 오래도록 추억될 것입니다. 횡성 한우 최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횡성 한우 화이팅! 역시 횡성 한우 맛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워요. 횡성 한우. 횡성 한우 최고! 맛도 최고! 육즙도 좋아요. 어느덧 횡성 한우 축제가 10월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축제가 되면서 가을 축제의 랜드마크로 부상했습니다. 횡성군이 지난 10년간 횡성 한우 육성과 한우 축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성과인데요. 앞으로 횡성 한우와 한우 축제가 글로벌 브랜드로 동반 성장을 꾀함에 있어서 이번 한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가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전망입니다. 내년에 또 만나요. 강산이 아름답게 물드는 가을을 맞아 전라도에서 단풍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2015 장성 백양 단풍축제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전라남도 장성군에 위치한 백암산 백양사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축제가 열리는 백양산은 거대한 바위를 배경으로 좌우에 맑고 찬 계곡물이 흘러내려 경치가 매우 수려하다고 하는데요. 축제 기간 동안 백암산 국기제와 단풍 테마거리, 그리고 음악회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소요산에서도 오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단풍축제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각종 무대 공연과 체험 행사 등 한층 풍성해진 이번 문화제는 소요산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가을날의 추억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특히 동두천시 여고생과 여성 시민을 대상으로 제3회 요석공주 선발대회를 실시해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체험 부스와 전시 부스가 마련돼 있어 관광객들의 눈과 귀가 즐거울 소요산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온 가족이 함께 걸으며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걷기 좋은 국립공원 단풍길 25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공단이 추천하는 단풍길은 경사가 완만한 산책길로 남녀노소가 쉽게 걸으며 오색찬란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가을나들이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